풀뿌리 민주정치 시작, 우리 지역 의원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의회 인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은지 의원 그리고 이명노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도 역시 지금 다뤄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광주 전남 통합 관련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제랑 이제 하루 만에 연달아서 상임위 또 본회의를 열어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 의견 제시의 건을 통과시켰다고 들었어요. 여기 핵심 내용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제 지방자치법에는 이 지방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아주 중요한 절차인데요. 그 의견 청취를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그 의원님들이 표결로 인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통합으로 가는 이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좀 한 관문을 건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본회의에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표결을 찬반 투표만 하면 사실 의견 청취 이제 절차가 종료가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너무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이례적으로 사실 의원님들께서 한 11분의 의원님들께서 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를 하는 또 시간도 갖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찬반 투표만 하고 끝나는 절차라면 이번에는 특별하게 또 각각의 의견을 더 들어보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조금 저희가 좀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을 만한 의견도 있었을까요?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특별법을 만드는 게 국회와 또 시의회도 담겨 있고 그리고 시청과 도청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이 특별법에 사실 시민들의 의견이 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래서 거듭 공청회를 하지만 사실 그 공청회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의견들이 담기느냐 이건 또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 내에서 나름대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를 짚어가지고 그걸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발언을 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견제 감시권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그 통합이 됐을 때 통합시장의 그 막강한 권한 이걸 생각해 보면 대표적인 예로 부시장이 4명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부시장이 전부 다 차관급이에요. 그 차관급 부시장을 임명할 때 정무부시장들만큼이라도 2명만큼이라도 우리 시의회가 인사청문을 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담긴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언급을 했었고요. 인사청문회가 없으면 사실 조금 절차야 빨라지긴 하지만 견제나 감시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워지죠. 어려워지고 그 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사실 정책의 수립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그 차관급 4명을 임명할 권한은 현재 장관들한테도 없는 수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걸 그 빌미로 해서 빌미라고 표현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뭐 재정 권한이나 아니면은 뭐 사업에 대한 그 승인 권한 같은 것들도 이번에 특례 조항들 보면은 단체장한테 엄청 많이 가 있거든요. 그거를 견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거였죠. 혹여나 뭔가 이렇게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한 것으로 인해서 행정통합이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이 특별법이 얼마나 잘 마련이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 행정통합 자체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후에 특별법에 담겨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 특별법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재정특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행정통합을 하는 이유는요. 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부강한 광주, 잘 살기 위한 광주 전남을 위해서 지금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원 발의안에 있는 이 특례 내용들이 재정 특례의 내용들이 많이 삭제가 됐어요. 미반영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국무총리께서 연에 4조씩 연에 5조씩 4년 동안 20조를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후에 4년 이후에도 저희에게는 계속적인 재정 지원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뭐 교부세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재정에 관련된 특례들이 좀 미반영된 상태로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좀 깜짝으로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주청사 문제가 사실 좀 문제가 됐었고 이게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었는데요. 전남도 의원님들은 계속 전남도로 주청사가 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광주시 의원으로서 주청사는 광주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특별법에 광주 설치를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야만 하는 때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 논의 속도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지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속전속결 너무 빨리만 진행되는 거 아니야? 요 부분에 대한 우려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우리 빛나도에서 나오시는 분들마다 이야기를 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예. 빠르긴 해요. 정말 빠르긴 해요. 지금 한 달 만에 이 과정이 다 이루어진 건데, 근데 그 명분과 또 목적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건들이 다 갖춰질 때 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좋다 이 생각이고, 그렇다면 2달이 걸리면 느린 거고 3달이 걸리면 느린 거고 아니면 1년이 걸리면 충분한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작업들 놓치지 않고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쉬운 거 한 가지는 예. 이 속도보다도 순서 문제. 특별법이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시도의회는 의결을 할 수밖에 없는 순서가 우리 목전에 다가와 버린 거죠. 그렇다면 특별법이 조금 더 완성되고 아예 그게 통과된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의결할까 말까라고 의결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정말 책임감 있게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사실 시민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그런 저도 의문과 그런 죄송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행정통합이라는 이 과제가요, 저희가 이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 우리 광주의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이 위기의 끝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은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이 균형 발전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곧 우리 광주 전남은 소멸의 위기에 놓일 것인데, 그렇다면 이 상황을 딱 타개할 수 있는 엄청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네. 거기에 있어서 행정통합이라는 이 선택지는 정말 최선의 선택지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속도가 조금 빠르더라도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더 준비할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선거 시점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 놓치면 사실 선거 이후예요. 그러면 4년이거든요. 그렇죠. 4년 뒤는 예. 또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때는 또 다른 대선으로 여기에 대한 입장이 다른 대통령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건 장담 못할 일이죠. 예.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시의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뭐 여러 의견도 나올 것이고요. 그런 의견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부 논의 과정은 현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요. 저도 처음에는 사실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네. 그런 의견을 냈었던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시의회에서도 대응 TF를 따로 꾸려서요. 지금 한 달여간 8차례 정도 TF 회의가 열렸고, 또 전체의원 간담회가 6차례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저희 의원님들께서 이 행정통합이라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이 논의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회의가 열릴 때마다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고요. 그런데 이제 그 치열한 논쟁 끝에 정말 이 행정통합이라는 대의에는 함께 가자 하고 마음을 모은 것이고, 이후에 이제 이 특례에 미흡한 점이라든지 좀 우리 의회의 검토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회에도 2차례나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통합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함께 마음을 모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저도 TF 위원으로 함께 뜨거운 네. 토론을 했습니다. 네. 예. 좋아요. 이제 큰 대의에는 모두 공감하면서 뜨겁게 지금 의견을 좋은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설 연휴 전에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설 연휴가요, 지금 2주가 채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럼 그 사이에 좀 촉박하게 빠르게 또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절차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나요? 일단 발의는 된 상태예요. 네. 1월 30일자로 발의는 돼서 특별법을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열람이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행안위. 네. 행안위에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법사위 의결을 하고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절차까지 남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부 다 수정안 발의가 가능해요. 아. 그래서 오늘 시의회가 이걸 네. 제안을 했던 거는 네. 이 특별법 안에 안 담겨 있는 걸 담아달라라는 요구도 있지만 담겨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 끝까지 지켜달라라는 걸 우리 시의회 입장을 어떻게 보면은 결의안, 건의안 이런 네. 느낌으로 명확하게 이 회의록에 남긴 거였죠. 갑자기 궁금해지는 예. 게 열람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어떻게 어디서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뭐 국회에서도 의안 정보를 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네. 사이트에서. 그래서 들어가서 네. 다 네. 자유롭게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통합에 대해서 시가 대응하려고 행정통합 플랫폼을 또 만들었어요. 네. 예,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또
의안을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행정도와 플랫폼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의견을 최대한 많이 주셔야 돼요. 예. 그렇죠. 그 안에도 이걸 다 담으려면 네. 많은 관심과 또 빠르게 좀 진행이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또 이제 우리 또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광주시의회가 올해 첫 회기를 지금 진행 중인데 네. 두 분이 이제 공동 발의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요건 또 어느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저는 사실 반려인이 아닙니다. 네. 반려견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발의를 또 네, 근데 이제 저와 같이 이 의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정책 지원관님께서 정말 반려견을 사랑하는 반려인이신데 정말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반려인들이 사실은 정말 증가하고 있잖아요. 광주에도 정말 많은 반려인들이 맞아요. 있는데 네. 이 산책을 하면서 이 순찰을 같이 함께 하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오. 그래서 방범을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방범의 효과가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시민 참여형 활동이라는 것은 그 방범의 효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홍보, 캠페인의 역할 그리고 우리 치안을 이제 예방한다는 이 목적이 정말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려견 지원 순찰대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지자체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남구라든지 광산구에서는 이미 반려견 순찰대가 네,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시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계속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설득하기 위해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 있는 우리 반려인들께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시면서 자부심도 느끼시고 내가 반려견을 데리고 네. 산책을 하면서 우리 동네의 치안을 지킨다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산책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많은 반려인들이 동참하고 싶은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호응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또 다른 건 이제 광주광역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관련 개정안도 처리될 네. 예정인데요. 여기에 이제 특히 담긴 내용이 민원상담원의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좀 어떤 점들이 달라질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민원 상담하시는 콜센터에 계신 직원분들은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굉장히 뭐 폭언에 시달리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성희롱적인 발언에 시달리기도 하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힐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휴게실을 설치해서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조례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이명노 의원한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시도 통합복지 관련 공청회 패널로 참석하시면서도 관련해서 좀 계획 수립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 그 연차별 계획이라는 거를 행정은 세워요. 3년차 계획, 네. 5년차 계획 이런 식으로 세우는데 도시 계획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거니까 광주와 전남이 각자 하더라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이런 계획들은 통합 시도가 되고 나면 특별시가 되고 나면 전남과 광주가 차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와 전남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차별 계획을 일시정지하자. 뭐 그리고 3년차, 통합 후에 5년차 계획 이런 거요. 새로운 걸 새로 예. 세우자. 이 제안을 했습니다. 네. 받아들일지는 이제 또 네. 행정 단체장들이 네. 의지가 있어야죠.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얘기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조금 더 길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